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외국인들이 오늘만큼은 정말 안 팔기를 기대했는데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그만 좀 팔아라 진짜. 힘들다 힘들어. 자, 오늘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도 한 1.4에서 1.2%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자, 신라젠 계속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관심이 자꾸 가요. 저번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또 어제는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양봉 만들고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계속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뭐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00원대네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아까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면서 이 박스 안에서의 매매법과 이 박스 밖의 매매법과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이탈 매매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선행스팬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구경입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 일단 체크하는 거죠. 그 박스 구름대 안에서 터뷸런스 계속 흔들림이 기체 비행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비행기라고 했을 때, 자, 이 캔들의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하고 구름대로 들어간 거죠. 여기 구름대로 들어갔고 이 구름대 안에서 태블런스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비행기가 기장이 이게 얘기합니다. 뭐 패스인 유어 시트벨트에서 그래서 이거 안전벨트를 꽉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시라. 지금 화장실도 가지 마시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이제 구름이 없는 곳으로 도달하면 편안하게 안전벨트를 푸시고 화장실을 다니시고 마음껏 노십시오라고 하듯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일목균표 선행스팬 2가 1이 여기 이제 선행스팬을 이탈하면 이제 착륙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고만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착륙합니다. 착륙할 준비하세요. 이제 떨어질 거니까 떨어질 준비하세요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갑니다라고 이제 편안하게 미국까지 비행을 해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노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고, 비행기가 이쪽은 상승해서 가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비행기가 착륙해서 이제 내려오는 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라젠이 뭐 이게 일목균형표 선익스팬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뭐 절대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가 이 선행스팬만 보겠죠. 예, 선행스팬만 볼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선행스팬을 기술적 분석 중에서는 가장 좀 좋아합니다. 예, 가장 그래도 신뢰를 합니다. 다른 지표보다 뭐 이평선이나 뭐 스토캐스틱, 뭐 볼린저 밴드, 뭐 저쪽 뭐 심리 지표, 뭐 오실레이터, 뭐 오만 때만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뢰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도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더들이 다 본다는 거죠. 예, 네, 많이 본다. 주식 오래 하면 할수록 선익스팬을 자꾸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보면 이제 자꾸 맞으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이용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이제 신라젠이 이 이제 15,000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신라젠이 어느 날 갑자기 급상승 출발을 하는데 15,000 이상에서 출발을 한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식이 베팅이라면 난 여기서 베팅을 걸겠다 이거죠. 15,000원 이상에서 상승 출발을 할 때 오히려 베팅을 걸겠다. 만 어디야? 여기 12,700원 갭 하락 출발하는데 베팅을 해서 올라갈 것을, 나는 12,700원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2% 출발해서 12,700원에 신라젠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1억을 거느니 오히려 15,000원에 시작해서 15,000원일 때 급등할 때 사서 16,000원 갈 때 파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높다는 거죠.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내가 12,700원에 사서 13,700원에 파는 것보다는 그날은 갭 하락 출발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는 갭 상승 출발해서 추가 상승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뭐 12,500원 이하로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출발하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고 실적으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혼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보시다. 자,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 보라매 공원 가시면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다들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시계 방향 이쪽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네. 거기는 신기하게 시계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그 빙글빙글 도는 방향이 내가 봤을 때 이쪽 방향과 저쪽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돈다고는 하지만 반대 방향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 사람 혼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방향을 돈다 해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과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하방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목협회 선행스팬이 붕괴되니까 나는 손절매야 되는데 혼자 베팅을 해서 1억을 들어가면 남들은 자꾸 팔고 있는데 혼자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 선행스팬을 상승 갭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남들은 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신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 내고 팔아버리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리 팔아도 남들은 다 위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고 남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위에 걸 자꾸 사고 있는데 팔고 나오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요즘에 드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겁니다. 선행스팬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거면 선행스팬의 갭 상승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라. 선행스팬을 그리고 대신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젠 역시 선행스팬이 갭 하락 이탈하면 그때는 일단 잠깐 나갔다고 하자. 자, 지금 내가 기찻길을 위해서 열심히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찻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찻길입니다. 이게 마치 기찻길처럼 이렇게 이 기차 선로고 저기서 애들이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저기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빵 소리가 난 겁니다. 뿡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차가 오니까 이제 철로에서 내려서야 되겠죠. 잠깐 내려섰다가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놀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선행스팬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하락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좀 혹시 모를 또 급락 혹시 모를 뭐 만원, 7,000원, 8,000원 갈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거고 또 위쪽으로 갔을 때는 내가 여기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베팅을 했는데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단은 기어 들어갈 때는 좀 지켜봤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파에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갭 하락 출발해서 빠져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베팅했던 수량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왜? 어차피 내가 일목균표 선행스팬 신호를 보고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도 그걸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밖에 안 봤잖아요. 딴 거 안 봤잖아요. 이 신라젠이 뭘 하는지 코로나19를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 관심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기술적인 분석 도구로서의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죠. 시장 상황이 좋다, 시장 상황이 좀 나쁘다,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치료제가 임상을 들어왔다, 이래 버리면 이제 이렇게 갭 상승 출발해서 빵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은상 대표가 구속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손절인 거죠. 검찰 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신라젠은 이 냉정과 열정 사이, 내가 투기를 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올라가는 이 폭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자꾸 움직이면 10% 이상 움직이니까 지금 13,000원 샀는데 15,000원 가면 벌써 10몇 프로 수익 나는 거죠. 그게 몇 분 만에 한 2, 3분 만에 수익이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신라젠 혐의 없으면 딱 끝나버리면 땅땅땅 가는 거죠. 상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되 그 베팅의 퍼센테이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10% 그렇게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신라젠. 근데 저는 아마
그 누구에게도 이 종목을 공식적으로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 판단하에, 예. 저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리 이 영상을 보고 신라젠을 투자하셔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 수익과 손실은 모두 다 누구의 목? 예. 이 영상을 보고 투자하신 분의 목. 예.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냥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은 공식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추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은 드릴게요. 이제는 그거는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저번에 한 번 딱 추천했는데 그 일부 회원님들은 손절을 하고 일부 회원님들은 가져가서 일부 회원님들은 손절을 해드렸고 일부 회원님들은 수익을 내드렸어요. 웃겨요. 예,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종목이 워낙 무서우니까 일단 좀 빠른 매매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손절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한 분들에게는 수익을 내드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쿵 저렇쿵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한 분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또 진짜 잘못되면 어떨까 하고 손절을 한 부분이고, 또 빨리 또 매매를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급락하니까 아예 라인을 잡고 시작했는데 그 라인을 이탈하니까 제가 또 뱉은 말도 있고 해서 바로 손절했고, 또 한쪽은 아예 손절 라인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추천을 해드려서 이쪽은 손절 라인을 이쪽에서는 손절 라인 이탈을 손절했는데 이쪽은 또 안 했어요. 그런 이상한, 저도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만 무조건 동일한 투자 방식으로만 다 전부 다 동일하게 다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 자문을 좀 해드리라도 조금씩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저도 해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10분이 넘었네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안 돼. 너무 길어지면 말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이제 마지막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주말에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